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기업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저는 본 사업의 운영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의 염선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은 사무국 소개, 사업 프로세스 및 지원 사항, 수혜기업, 제공기업 매칭, 협약 및 계약 관련 사항, 컨설팅 세부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 사무국 및 매니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영인증원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2년째 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인 저를 위시로 하여 총 9명의 직원이 본 사업을 위해서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수혜기업 전담 매니저를 5인을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 매니저를 두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수혜기업별로 밀착 관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전담 매니저 제도를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총 5명의 전담 매니저가 개인당 한 30에서 35개사 수혜기업을 배정받은 수혜기업에 대해서 밀착 관리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 매니저별로 수혜기업은 배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혜기업별로 전담 매니저가 배정이 되면은 별도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배정된 전담 매니저를 통해서 본 사업의 지원 및 운영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 프로세스 및 지원 사항, 즉 본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여행사의 디지털 기반 경영 환경 조성 및 마케팅, 추진 등 디지털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수혜기업 기준 참여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즉 종합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 개인 및 법인 중소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 대상이십니다. 선정 규모는 올해는 총 177개사를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40개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숫자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177개사는 전년도 우수기업 14개사와 또 올해 여러분들 그 공모를 통해서 163개사가 선발이 돼서 총 177개사가 선발이 돼서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입문형 113개사, 그리고 활용형 42개사, 심화형 8개사가 공모 선발이 되셨습니다. 기업별 지원 사항은 크게 자금 지원, 컨설팅, 자문 지원, 디지털 역량 교육 이렇게 세 가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자금 지원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금으로서 입문형은 2천만 원, 활용형은 3,500만 원, 심화형은 5천만 원의 디지털 전환 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우리 수혜기업 여러분들의 디지털 지식 및 소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전 맞춤형 컨설팅 자문과 기초와 심화로 이루어진 디지털 역량 교육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관리기관은 수혜기업 대상 윤리 청렴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윤리 청렴 교육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별도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윤리 청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니 저희가 그 교육이 세팅이 되고 일정이 확정이 되면은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리 청렴 교육을 수혜기업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프로세스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혜기업은 컨설팅 및 자문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사내 경영 환경, ICT 기술 활용, 마케팅 분야 등의 내용으로 필수 컨설팅 자문을 1회 반드시 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1회 컨설팅 자문 외에도 기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 사무국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추가 개별 진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컨설팅 자문 외에도 디지털 역량 교육도 별도 교육으로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은 기초 역량 교육과 맞춤형 심화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초 역량 교육은 공사 온라인 채널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 교육이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맞춤형 심화 교육은 추진 과제 활용을 위한 심화 교육으로서 선정 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입문형, 활용형, 심화형별로 차등 지급되는 자금 지원은 기업의 디지털 경영 환경 인프라 구축 그리고 디지털 기반 고객 서비스 개발 및 개선 등의 과제 추진 자금으로서 자금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지원된 자금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제공기업과 같이 홈페이지나 ERP 시스템과 같은 과제 수행 결과물을 산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결과물이 산출이 되면은 모든 결과물은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정상 작동 여부라든지 기타 제한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성과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참여 기업 성과 평가를 통해서 저희는 우수 성과 도출 기업도 별도로 선정을 하고요. 우수 성과 도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별도의 인센티브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내용은 세부 내용은 추후에 확정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혜기업, 제공기업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의 매칭 부분입니다.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매칭은 그 올해 3월쯤에 개설이 됐죠. 관광산업 포털 사이트인 투어라즈라고 하는 관광산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투어라즈 홈페이지 안에 저희 그 2023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워크 스페이스에서 선발된 제공기업의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홍보물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먼저 투어라즈 저희 워크스페이스에 어떻게 접속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어라즈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왼쪽 상단에 워크스페이스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이 워크스페이스 메뉴를 눌러주시면은 이 투어라즈 사이트는 저희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 같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좀 별도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 3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고요. 3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 저희 워크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처음에 한번 확인 버튼을 좀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 창이 뜰 텐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제공기업과 또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수혜기업만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형 워크스페이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신청 이 버튼을 누르셔서 별도의 참여 신청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을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이 뜨게 되면은 이제 참여 신청 여기 가입이 다 되신 거고요. 참고로 이 화면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제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각 기업의 어떤 그 기술력이라든지 장점들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공기업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별로 분리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만큼 여러분들이 계획한 디지털 전환 사업에 맞는 제공기업을 이 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을 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매칭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본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계약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프로세스는 이 수혜기업 같은 경우는 관리기관 즉 한국관광공사죠. 한국관광공사와 여러분 그 수혜기업 간에 협약을 먼저 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협약 체결은 이폼 사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제가 뒤에서 어떤 서식을 통해서 어떻게 계약이 체결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적으로 협약 체결을 먼저 해주시고 또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이 본사업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공지사항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이니까 카카오톡 채널도 이 검색 아이디 기재되어 있는 검색 아이디를 검색을 하셔서 반드시 채널 추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 서비스 제공기업과 이제 매칭이 진행이 되는데요. 서비스 제공기업과 매칭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투어라즈를 통해서 신청 및 실시간 상담 그리고 매칭이 본 사이트를 통해서 완료가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이 제공기업과 매칭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계약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계약서 많이 작성을 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계약서는 동일한 서식을 가지고 이제 갑과 을이 같이 작성을 하는 것처럼 본 사업에 대한 계약서도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이 같은 양식에서 같이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기업 먼저 계약서는 근데 그 순서는 제공기업이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수혜기업은 그 나중에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폼 사인을 통해서 이것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폼 사인을 통해서 제공기업이 먼저 계약서를 온라인상에서 작성을 해주십니다. 제공기업이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은 일단 운영사무국이 먼저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서류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수혜기업에 계약서를 넘겨드리면은 수혜기업에서 마찬가지로 이 폼 사인을 통해서 수혜기업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수혜기업이 작성해주신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류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관리기관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최종 승인을 해주시게 됩니다. 모든 계약은 관리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수혜기업은 그 관리기관이 지정한 일정, 즉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부가가치세를 계약금 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 제공기업에 반드시 입금을 해주셔야 되고요. 입금이 완료가 되면은 모든 계약에 대한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제 계약의 이행, 즉 본사업에 대한 계약서 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과업을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이 협력을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과업의 이행이 완료가 되면은 서비스 제공이 완료가 되면은 보고서 외에 기타 저희가 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해주시고 같이 정산을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를 해서 최종 지원금을 정산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본 사업의 계약 프로세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가 마무리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관련 사항은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운영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양식도 필수로 참조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계약 관련 내용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폼 사인을 통해서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계약서가 제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 및 계약 프로세스는 이 폼 사인 여기 나와 있는 주소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메인 페이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폼 사인을 먼저 시작하기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 좌측에 이제 새 문서 작성하기 중에 템플릿으로 문서 작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계약서 서식이 뜨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공사와 같이 협약을 하는 관리기관 수혜기업 협약 체결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공기업과 같이 진행하는 제공기업 수혜기업 표준계약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두 가지 양식이 뜨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 관리기관과 수혜기관 협약 체결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해주신 분도 계실 텐데 안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기관과 수혜기관의 협약 체결은 이 폼 사인 안에서 전자계약서 상으로 작성과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계약서 서식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입력 시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 부분만 빨간 탭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 활성화가 된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수혜기업 날인도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 계약서로 진행이 되니만큼 여러분들 그 날인 부분도 그림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하셔서 여기에 첨부를 해주는 형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다음 이제 버튼을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최종 작성 마지막까지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전송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사무국으로 전송이 되시게 되는데요. 여기 전송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전송을 받을 저희 직원의 이메일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담당 직원의 이메일과 같은 수신 정보를 기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사무국으로 본 계약서가 전송이 되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사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공사에서 최종 승인 절차가 진행이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관리기관과 수혜기관이 진행하는 협약에 대한 계약서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간에 작성하는 제가 그 계약서에 대해서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협약서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처음 맨 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작성을 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앞서 그 협약서와 동일하게 입력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마찬가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기업 날인 반드시 필수로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총 2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입력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서 계속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은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아무래도 창으로 설명을 드리니만큼 전체 협약서와 계약서 서식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저희 공사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 추진 협약서 서식입니다. 여기 이제 수혜기업이라든지 협약 기간, 협약 금액 이런 것들을 적게끔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혜기업 대표와 협약일 그리고 도장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제공기업과 같이 진행을 하는 계약서 서식과 그 계약서 내용입니다. 이분도 보시면은 수혜기업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고 과제명 그리고 여기 이제 계약 내용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본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가 이제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계약 내용을 가끔씩 보면 이제 좀 브로드하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적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제공기업과 잘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과업을 요청을 했고 어떤 과업이 기한 내에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과업을 진행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니만큼 계약 내용은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역의 범위 외에도 이제 뭐 계약 기간이라든지 또 대가 지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대가 지급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지원금 안에서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지원금을 초과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금 외에 초과되는 금액도 이 안에 같이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본 사업이 이 공사와 관련된 그 디지털 전환 사업 계약서다 보니까 해당되는 지원금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체 지원금, 그러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까지 같이 적어서 전체 계약 금액을 같이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기업 부담 금액은 지원금 초과 금액은 당연히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네, 그리고 계약의 해지라든지 뭐 손해배상, 기타 사항 등 일반적인 계약 사항 등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수혜기업의 정보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도장 파일도 이미지 파일로 반드시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본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서식인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도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제공기업과 수혜기업 간에 충분히 상의와 합의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상의와 합의가 다 완료가 되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 해지 합의서에는 이제 뭐 계약명이라든지 수혜기업, 제공기업 명도 있고 상호간의 합의 이후에 상호간에 합의된 계약 해지 사유와 협의 결과를 반드시 세밀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계약 해지 정산 청구 내역 그리고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의 정보를 적으셔서 저희 사무국에 보내주시면은 저희 사무국과 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이 계약 해지 내용을 승인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진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금 정산은 수혜기업 여러분들한테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앞서 계약을 통해서 계약 금액,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기업이 수혜기업에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에 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공사가 제공기업에 정산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금액을 설정을 할 때 이 금액이 저희 지원금이 인정이 되는 금액과 인정이 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여기서 저희가 지원 금액이 인정이 되는 가능 금액과 인정이 되지 않는 불가능 금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금액이 인정이 되는 가능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항목은 외주 영역비와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시스템 구축 및 도입. 본 사업은 뭐 당연히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여러분들이 그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 및 도입, 즉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이라든지 뭐 ERP, CRM, RPA와 같이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 및 도입에 대한 자금은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또 디지털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데이터 구매 비용이라든지 이 마케팅 연구조사와 관련된 비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타 연구조사 비용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타 여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은 기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기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 인정 가능 금액인지 인정 가능하지 않는 금액인지는 판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금액은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이제 요새 그 SNS 마케팅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마케팅 비용, 그러니까 다만 이제 구축 시스템과 연계된 마케팅 비용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해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동사업 운영 관리 기준에 따라서 기준 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라든지 서포터즈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정을 해드리지 못하는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주 용역비와 기타 금액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주 용역비 중에는 이 인쇄 제작물, 그러니까 브로셔라든지 서류 봉투, 명함과 같은 인쇄 제작물은 업체의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 없는 금액이고요. 다만 이제 온라인용 브로셔 제작은 가능합니다. 온라인용으로 브로셔 제작을 하는 부분은 가능을 하지만은 브로셔 인쇄물은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구조 시설물을 이제 이 금액에 포함을 해드리는 경우가 포함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뭐 자전거 보관함이나 우체통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이건 예전에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산으로 취득을 되는 형태이니만큼 이 부분도 저희가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지 못하는 금액이고요.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윈도우라든지 어도비라든지 뭐 포토샵 그리고 뭐 오피스 프로그램과 같이 본 사업 외에도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또 기타 사항으로는 그 ICT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당연히 사무용품, 사무기기, 기타 전상 장비 구입 비용도 인정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새 이제 그 포인트 충전형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해당 금액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관련 증빙, 그러니까 배포 현황이라든지 수령자 이용 실적 등과 같은 관련 증빙을 제출을 해 주셔야지만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과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지점이라든지 지사, 부설, 연구소 등은 참여가 불가능하시고요. 또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과업 수행을 진행할 경우에는 운영사무국이라든지 관리기관에 반드시 확인을 득한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그 사업계획서를 대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 이후에 이런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를 대필해서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뿐만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신 작성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사업에 지원 참여하는 자는 채무 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사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사업의 참여자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사업 운영 관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를 해서 사업에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운영 관리 기준은 사업 모집 공고 시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 운영 관리 기준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은 이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모집 공고상의 신청 제외 대상에 부합되는 경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이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 제외가 되고요.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또 정부 지원금 유용 및 편취 등 사업 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협약 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또 최대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 결과에 기준이 미충족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후에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시 사업 결과물을 제출하였을 때 완료되지 않는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나 또 정산 지연 및 사안에 따라서는 정산 불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혜기업 및 제공기업은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해진 기한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 정해진 기한 내에 여러분들이 계약서 안에 기재된 사업 산출물을 반드시 완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사항 외에도 참여 기업별 운영관리 기준이라든지 워크스페이스에 저희가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것들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필수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컨설팅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혜기업은 1회 이상의 필수 컨설팅 및 자문을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컨설팅은 이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지원 그리고 과제 추진 방향 설정 등의 본 사업 수행의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자문 컨설팅 내용은 사내 경영 환경, ICT, 기술 활용, 홍보 마케팅 분야 중 여러분들 기업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총 2회까지 컨설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1회 필수 컨설팅은 저희가 다음 주 23, 24 화요일,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매칭 데이 시에 사전 컨설팅이 먼저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시는 기업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정을 해서 1대1 개별 컨설팅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6월 중에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상품, 고객, 채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컨설팅 대상은 모든 수혜기업은 반드시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후에 2회 컨설팅이 필요한 여부는 매칭데이 이후에 개별 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대면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영상 촬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간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수혜기업과 제공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제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혜기업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업체 선정을 직접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업체를 한 곳 이상 그러니까 제공기업을 한 곳 이상 매칭을 할 수 있느냐를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수혜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기한 안에 선정을 했죠.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수혜기업은 선정 기간이 있지만은 제공기업은 저희가 연중 상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혜기업에서 특정 제공기업을 뭐 잘 아시는 기업이라든지 과거에 같이 업무를 했다 하는 제공기업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에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천을 해주시면은 별도의 평가 절차에 따라서 제공기업으로 등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매칭은 한 곳 이상의 업체 매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금액 안에 만약에 이 금액으로 한 가지 사업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한 업체로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여러 가지 금액을 쪼개서 이 다양한 분야로 구축을 디지털 전환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분야에 맞는 여러 업체도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로 동일 업체의 다수의 과제, 그러니까 한 개의 기업의 여러 과제를 의뢰해도 괜찮냐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제공기업 같은 경우는 참여 분야가 다수인 제공기업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참여 분야가 다수인 제공기업 경우에는 분야별로 제공 서비스를 의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공기업에서 수혜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 액수가 얼마이냐 이런 부분도 간혹가다가 여쭤보시는데 이 해당 연도 전체 사업비의 10%가 4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계약을 하셔도 이 4억 9천만 원은 초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금액을 가시는 경우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존 사업계획서 변경에 있어서 과제 고도화가 아니라 아예 아이템 및 예산 등을 바꾸는 게 가능하냐고 이제 한 사업 중간쯤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업의 내용의 수정, 변경 또는 기간의 변경은 별도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공사 관리기관의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리기관의 승인 절차를 득하면은 가능은 하십니다. 또 이제 수혜 기업이 이제 계약이 되면은 제공기업에 부가세를 이제 납금을 하시는데 이게 선입금을 해야 되느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선입금 하시는 부분은 계약 이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을 위한 절차로서 부가세는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금의 형태로 제공기업에 반드시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업들에게 수혜기업 연락 정보는 공유가 되는 것이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건 제공기업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수혜기업 연락처를 좀 달라, 본인들이 직접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 사업은 그 개인정보보호법 준칙에 의한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기업의 개별적인 연락처 공유는 저희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어라지 홈페이지 안에 저희 그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제공기업에 대한 홍보물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홍보물 안에는 연락처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 홍보물을 보시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디지털 전환 방향에 맞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거기에 직접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시는 형태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그 디지털 전환 사업 예산 집행이 올해까지면 그 예산에 대한 전환 결과물도 올해 안까지 끝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도 해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약 결과 도출물은 올해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 올해라고 적혀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사업 종료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 텐데 사업 종료 시점 안에 반드시 완료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정상 금액도 지급을 해드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설팅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하냐고도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업별 이제 1회는 필수고요. 1회 추가 1회는 선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또 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다는 기업들이 있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 경우에도 저희가 내부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3년도 참여 기업은 24년도 후속 참여가 가능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디지털 전환 사업은 한 개 기업 기준으로 해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회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후속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후속 참여인 경우에도 반드시 올해 여러분들이 진행하셨던 평가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진행이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공기업, 수혜기업별 별도의 운영 매뉴얼이 있냐, 그러니까 운영 매뉴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오리엔테이션 자료 또 이거 외에도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운영기관, 운영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이 두 가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공기업과의 업무 진행이나 그 어떤 예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칭데이 때 모든 제공기업이 다 참여를 하시고 또 수혜기업도 다 오시기 때문에 매칭데이 때 현장에서 상담을 많이 하시고요. 그 현장에서 상담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후에 그 제공기업과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상호 협의하신 후에 계약 체결을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제공기업 사정 등으로 개발 기간이 길어져서 10월 안에 시스템 개발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완성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여쭤보신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사업이 종료가 다가오면은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제공기업이 사정 때문에 기한 안에 못하겠다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원칙적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은 기본적인 운영 방안은 반드시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그 산출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 좀 문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타당성 검토를 먼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저희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판단이 되실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무국으로 문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동안 자주 물어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별도로 드렸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질문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후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 별도로 발생을 하신다고, 별도로 있다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운영사무국 사업 담당자 그리고 또 제가 앞서 여러분들 그 기업별로 전담 매니저가 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담 매니저라든지 운영사무국을 통해서 저희가 문의에 대한 응대라든지 여러분들 요청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드릴 예정이니 언제든지 저희 사무국으로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장시간 오리엔테이션 경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그 수혜기업 대상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